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 악화에 보험사 최고 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시공단이 조합의 마감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형적인 재건축 비리 행태가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지난 분기보다 줄어들어 1%를 밑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의 일본 사전 판매 실적이 50% 늘어났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최고 경영자 CEO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찬호 금감원 수석 부원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는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RBC 비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 RBC 비율은 평균 246.2%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를 크게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으로 당국 기준인 150%에 근접한 보험사가 10여 개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간담회에서 RBC 비율과 관련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으로부터 마감재 특정 업체 선택을 강요당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공단은 지정업체 명단이 적힌 리스트를 공개하며 전형적인 비리 행태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시공단이 오늘 조합 측 주장과 요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공단은 여러 의혹을 낳고 있는 마감재 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조합 측의 강요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조합 측은 재건축 현장에서 마감재 선택은 조합이 투표하고 회사를 선정하는 건 시공사가 입찰한다며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시공단은 실제로는 주요 마감재 자재 품목과 업체 리스트를 시공사업단에 보내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며 조합 측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시공단이 공개한 리스트엔 욕실과 주방에 들어갈 자재 품목과 특정 업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단은 마감 자재나 업체에 대해선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업체와 결탁하고 소요 비용은 향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재건축 사업의 비리 행태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공단은 또 조합 측이 해당 마감재를 적용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합원들에겐 추가 분담금 없는 고급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단은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된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조합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국감정원 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비 3조 2천억 원 가운데 약 3천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겐 기존 계약대로 3조 2천억 원을 다 지불하는 게 맞냐며 깜깜이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시공단과 조합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전국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사고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안전도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청석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잇따른 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퇴출이 이어지면서 시공권을 박탈당한 재개발 현장이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양 뉴타운 3호 재건축사업조합은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우남 주공 3단지,
경기 광명 11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HDC 현산을 시공단 컨소시엄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이달에만 3곳의 사업장에서 시공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합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면서 계약 해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또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라서 이게 일반 분양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조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서금사 재정비 촉진 A지역,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대전 도안 아이파크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광진구 광장 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도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열어 HDC 현산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만약 시공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모델링 시공권을 잃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현재 HDC 현산이 리모델링 시공계약을 맺은 곳은 상록타워, 잠원한신로얄, 대치 1차 현대아파트 등 3곳입니다. HDC 현산과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현장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 상록타워 리모델링을 포함해 숭어리샘 재건축조합, 부산 시민공원 3구역 재개발조합 등은 5월 중 총회를 열어 시공계약 변경 해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91%로 전분기 대비 0.12%포인트, 작년 1분기 대비 0.05%포인트 각각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전분기 대비 축소됐습니다. 1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61만 8천 필지로 직전 분기보다 19.3%,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 감소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일본 시장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루어진 사전 판매량이 50% 넘게 늘었는데요.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의 일본 사전 판매 실적이 전작 대비 50%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갤럭시 S22 시리즈를 일본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까지 2주간 사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현지 시장에선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갤럭시 S22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이번 사전 판매에선 S펜이 장착된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애플과 현지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꼽힙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업체들까지 더해져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의 점유율은 60%,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어 샤프와 삼성전자가 약 10%의 점유율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현지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2019년 지상 7층, 지하 1층의 최대 규모인 갤럭시 쇼케이스, 갤럭시 하라주쿠를 열고 이번 달부터는 미디어 아트그룹 팀랩과 전시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오는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시사하자 반등 조짐을 보이던 국내 증시가 다시 2704선 부근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에 2704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파월 의장이 IMF 총회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내 견해론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적절할 것이라면서 50bp가 5월 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하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진 겁니다. 전일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며 2720선까지 안착했지만 파월 의장 발언에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43% 상승한 2704.71포인트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0.11% 내린 922.7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곡물값이 상승하자 이지바이오, 대주산업 등 사료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일사료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하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지난 20일 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됐지만 거래 재개 후에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면서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하며 1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는 5월 공모주 시장에는 5곳의 기업이 등판합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조단위급 대여 2곳이 출격해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5월 눈여겨볼 공모주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 대명에너지가 5월 IPO 시장에 포문을 엽니다. 코스닥 상장 제도 전에 나선 만큼 몸값을 낮추고 구주 매출 비중은 줄였습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기존보다 대폭 낮췄습니다. 구주 매출 비중도 기존 38.44%에서 2.94%로 낮췄습니다. 다음 주자는 조단위급 몸값을 자랑하는 SK쉴더스입니다. SK쉴더스는 SK인포색이 물리보안 기업 ADT 캡슐을 인수하면서 출범했습니다.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S1, 안랩, 미국의 ADT, 알람닷컴, 퀄리스를 비교 기업으로 꼽았지만 ADT와 알람닷컴, 퀄리스 등 미국 기업을 제외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사이버원과 대만 세콤을 비교 기업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공모가 희망밴드는 31,000원에서 38,8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3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의 공식 파트너인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가온칩스도 등판합니다. 가온칩스의 공모 희망 범위는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공모 물량 200만 주 가운데 구주 매출 비중은 0%입니다. 원스토어도 상장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에서 분사한 컨텐츠 유통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2,141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2% 수준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34,300원에서 41,700원,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약 1조 원대 몸값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인 테린페이퍼도 출격합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19,000원에서 22,000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6,159억에서 7,131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기차 전용 윤활유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유 업체들도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차량 부품의 마모를 방지해 부품의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윤활유. 특히 전기차용 윤활유는 배터리와 모터, 기어 등 핵심 부품에 열을 식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차량 내부에서 불필요하게 흐르는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 역할도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정유업체들도 전기차 전용 윤활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윤활유 브랜드 지크를 활용해 전기차 윤활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사업 계열사 SK루브리컨츠는 일찌감치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0년 전기차용 윤활유 개발을 시작해 2013년부터 전기차 약 130만 대분의 윤활유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2년간 연평균 33%가량 증가했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약 130만 대 분량을 판매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전용 윤활유 브랜드 킥스 EV를 선보였고 미국 연구기관 사우스웨스트 연구소가 주관하는 전기차용 윤활유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해 다양한 윤활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오일도 지난해 10월 세븐 EV 출시 후 윤활유 개발을 위해 서울 마곡에 별도 기술개발센터를 두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하반기에 전기차 윤활유 브랜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용 윤활유 시장은 2020년 1,000만 리터에서 2025년 6천만 리터로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오늘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이죠. 이미 유통업계에선 친환경 포장이나 용기를 사용해 지구 살리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지구의 날이 오늘 52주년을 맞았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구의 날에 동참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고객이 직접 돌려보낸 햇반 용기를 활용해 친환경 가습기를 만드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햇반 용기를 재가공해 만든 친환경 가습기는 전자파가 없는 천연 가습 방식으로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난 1월부터 햇반 용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자원순환 플랫폼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탄소 저감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서울숲의 두 번째 샛별숲을 조성했습니다. 종이박스 회수 서비스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40여 종의 식물을 심어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토양 재생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현대백화점도 산림청과 손잡고 오는 2027년까지 약 3만여 그루를 식재해 탄소 중립의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조깅인 플로깅 캠페인이나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협약 등을 통해 지구 살리기에 힘쓰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기업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유통업계는 친환경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6월부터 대폭 개선되는 환경책임보험의 설명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설명회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2년 환경책임보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3기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환경책임보험이 6월부터 바뀝니다. 보험 시작 일자가 6월 1일 이후인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물질별 기본 요율이 바뀌고 최저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요율을 전체 사업장 평균 24% 인하하기로 하였다. 영세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15,000원으로 인하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유해화학 물질 종류가 추가됩니다. 유해화학 물질이 제조, 사용업, 판매업 등 총 140종이 추가돼 보험 가입을 통해 체계적인 담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청약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보험료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 대상만 환경책임보험을 스마트폰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DB손해보험은 이 같은 보험제도 개선 사항을 오는 29일까지 청주, 여수, 원주 등을 돌며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설명회를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 환경책임보험 사업단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정지인 노랑해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가 개장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긴 노선으로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은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케이블카가 해발 849m의 금오산 정상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다와 섬으로 연결된 한려해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즌 마치고 고향에 휴가차 내려왔는데 이렇게 케이블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또 막상 와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속이 뻥 뚫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오늘 정식 개장한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노선은 총 2.5km로 경남에서 가장 깁니다.
10인승 케이블카 40대가 운행해 시간당 1,200명, 하루 최대 9,8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남해 최고봉인 금오산에 위치하여 있고 해발고도 849m의 최정상에 이르시면 360도 파노라마 뷰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스카이워크와 짚와이어 등 체험 시설도 갖췄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단지와 케이블카가 융합되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 케이블카가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제주도는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오르는데요. 내일 서울 최고 기온 27도로 포근하다 못해 때이른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루 사이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을 비롯해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은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녁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으로 먼지가 점차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청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속초 9도, 울진 12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0도, 울진은 1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대구는 24도, 광주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화요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